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이좋은 커플 있죠. 10년, 20년 산 부부도 애정이 넘치는 분이 있고 그에 반해 몇 년 안 살았지만 벌써 대면대면한 커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40대 여성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평범한 부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들도 예뻐하고 친정도 잘 챙겨주고 성실하게 직장도 잘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늘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가 있는데 친구 남편은 아내를 꿀 떨어지게 쳐다보고 늘 배려하는 걸 볼 때마다 난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친구보다 뭐가 못나서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외롭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경제적 무능력, 외도, 폭력, 주사, 도박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사는 거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커플이 애정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겠죠.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워서 가슴이 텅 빈 느낌이라고도 하고 그냥 내가 다 참으면 되는 건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사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을 쭉 봐왔던 분은 아시겠지만 전 결혼 생활 12년 정도 했고 이혼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5년 넘게 만나고 있는 짝꿍이 있는데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외롭게 사나 억울하고 답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튜버 자청님이 부자가 됐는데 공약집이 있다고 하는데 커플이 오래 사이좋게 지내는데도 공약집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 커플이 5년 넘게 만나는 걸 보고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해서 잘 지내는 거라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서로 다른 것도 많고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5년 넘게 만나면 거의 부부에 준하는 익숙한 커플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진 잘 만나고 있는 중년 커플입니다. 저희 커플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사이좋은 중년 커플이 꼭 해야 할 것 5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플 중심이 되자. 중년이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나 독립을 했을 나이죠. 중년 커플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요. 부부든 연인이든 사이좋은 커플은 커플 중심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봄엔 꽃 구경 다니고 가을엔 단풍 여행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즐길 줄 압니다. 그에 반해 사이가 안 좋은 커플은 애들 시험 때문에 못 가고 부모님 편찮으셔서 못 가고 못하는 이유가 매년 새롭게 나옵니다. 회사에 다니고 가족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휴식을 해야 내 일상도 리프레시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부가 젊을 땐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요. 나이가 들고 자녀가 독립하면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중년에 만난 커플도 비슷한데요. 함께하는 취미가 있어야 대화거리도 있고 즐겁더라고요. 함께하는 일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관계가 무미건조해집니다. 탁구, 등산, 골프 등 함께하는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유난히 가족 중심 문화가 많은데요. 이젠 이런 관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부부가 제대로 서야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커플이 각자 독립하자. 지난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뭐든 혼자서 잘해야 됩니다. 밥은 여자가 해줘야지. 전구는 남자가 갈아 끼워야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든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서로 부담이 안 되고 편합니다. 아내가 피곤하고 바쁜 것 같으면 간단하게라도 아침밥 차리는 남편이 되면 좋겠죠.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 챙기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건강도 스스로 챙기고 뭐든 스스로 잘해야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남녀의 사랑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함께해야 행복하고 관계가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기버가 되자.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받는 것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주고 싶어하는 기버. 두 번째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테이커. 세 번째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자는 매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저자는 어떤 직종에서건 기버가 성공사달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더욱 놀라운 건 성공사달이 가장 꼭대기 역시 기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닥에 있는 기버와 성공한 기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알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도 세운다고 합니다. 또 상대가 테이커일 경우엔 매처로 변한다고 합니다. 즉 일방적인 헌신과 호구는 안 된다는 거죠. 남녀 사이도 작은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 중 하나가 사랑받고 싶은데 상대가 사랑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여자들도 모두 연애하고 결혼해 남편한테 관심과 애정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난 뭐가 부족해서 사랑을 못 받나 생각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이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대가 없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변한다고 상대도 금방 변할 거라는 희망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베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도 챙기고 상대도 이롭게 하는 기버가 되면 어떨까요? 지혜롭게 주는 사람이 성공하고 남녀 관계도 잘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자. 오래 만나고 같이 살아도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심해질 때가 많은데요. 주기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플이 오래 지내다 보면 자식과 부모님 이야기, 다른 사람이나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정작 서로의 생각은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같이 살아도 남이 되더라고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주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쉽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분은 부부가 주말 아침에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가까운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함께 걸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주말 아침이라 여유도 있으니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오래 만나고 같이 산다고 짝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나눠야 진짜 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자. 경험이 비슷한 사람은 어떤 걸 볼 때 비슷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중년에 만난 인연은 각자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같은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맞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도 너무 다양한 생각이 있고 상대도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은 부부는 몸은 2개, 마음은 수만 개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불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커플이 종교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같은 경험을 만들고 맞추다 보면 어느 날 닮아 있는 서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둘이 행복할까요? 혼자보다 둘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커플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비용을 치러야 하듯 커플의 사랑도 그만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퇴근해서 피곤해하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중년 커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꼭 실천해보시고 더 사이좋은 커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